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험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권리금에 관한 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주택과 다른 점을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 건물에 적용되고요. 다만 주택과 다른 점은 보증금 상한에게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20억의 세를 살아도 보호받지만 상가의 경우는 서울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상한이 9억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보증금 상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안 되고요. 일시 사용 안 되고요. 즉 열흘, 20일 이렇게 잠깐 사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법은 미등기 전세에 준용되죠.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 그러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라고 쓸 것을 전세 계약서라고 써도 보호된다는 거. 이 경우에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라도 조문이 끝에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본다로 되어 있다. 즉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는 조문이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증금 상한액에 제한이 있다는 거 기억만 보시면 되겠네요. 서울특별시 9억 이하. 나머지 니은, 디귿, 니을은 나중에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가임대차 보증금 상한액이 최고가 9억까지다. 주택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가격은 되게 월세 있죠. 월세인 경우는 보증금을 보고 덜커덕 계약하면 안 되죠. 보증금에다가 환산보증금을 합해서 금액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정하는 방법, 보증금을 정할 때 있어서는 보증금 위에 월차임이 있다면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친다는 거.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컨대 보증금이 5억이다. 월세 500이라면 5억만 보고 적용된다. 그러면 안 되고 월세 5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5억 플러스 5억이기 때문에 10억이죠. 따라서 9억 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에 월세가 따로 있다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과 환산해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초과 여부를 따진다는 거.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니은, 디귿, 니은은 금액이 적지만요. 지금은 시험용으로는요.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가 9억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 9억을 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중요하네요. 그것이 대항력 규정, 표준계약서 규정, 그리고 권리금, 그리고 갱신요구 규정, 그리고 3기 이상 연체 시 해지 규정이 그것인데 꼭 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피권 갱신해라고 외우시면 되겠네요. 대피권 갱신에 대항력, 표준계약서 작성, 그리고 권리금, 갱신요구, 해지 규정은 보증금이 9억을 넘어도 적용된다. 즉 보증금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대피권 갱신에 대피권 갱신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 이제 서류에 금액이 기재되고 또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서류에 기재된 보증금이 실제 보증금과 다르다. 그런 경우는 서류에 기재된 보증금을 기준한다는 거. 이런 경우는 보증금 상한에 대해서 서로 위조업료 등이 많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과 서류상 즉 계약서상 보증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보증금이 아니라 서류상 즉 계약서상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초과 여부를 따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판례는요. 가계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이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 작업을 했다. 그런 경우는 이 컨테이너 박스도 상가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여러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료로 빌렸는데 그것을 하나의 사업장을 쓴다. 그런 경우는 구분점포 전부에 대해서 금액을 합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컨대 가게가 주인은 같은데 점포가 4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 점포를 4개로 다 빌려서 내가 가게를 사용할 때는 4개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보증금 환산을 정한다는 거. 예컨대 가게 4개가 하나당 2억 5천만씩이다. 그런 경우는 합산하면 10억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 여러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빌려서 하나의 사업장을 쓴다. 하나의 사업장. 그런 경우는 구분점포 전부에 대한 보증금을 합산해서 9억 초과 여부를 따진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죠. 이런 것은 시험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주택 2년, 상가 1년이고요. 다만 상가의 경우는 바로 이어서 나오지만 처음 임대차 1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하죠. 주택임대차는 4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는 10년까지 가능하다는 거. 기간에 정이 없다. 1년 미만이다. 그런 경우는 1년을 본다.
다만 임차인이 1년 미만 정한 기간 유효 주장할 수 있죠. 예컨대 상가임대차 기간을 6개월 정해놓고 6개월 장사도 안 된다 그럼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잘 되면 6개월 더해서 1년 채울 수도 있죠. 다만 상가임대차를 2년을 정했다. 그 경우는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내는 못 나옵니다. 나오려면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죠. 아니면 월세를 2년 동안 줘야 되죠. 1년 미만인 경우만 보장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임대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존수로 보죠. 다시 말해서 보증을 받기 전에는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 영업할 수 있다.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약갱신 요건, 자, 조금 전에 주택임대차에서 봤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주택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건이 있다는 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정당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1번부터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아까 주택에서 봤습니다만은 3기, 이게 주택 2기죠. 이 요건은 똑같습니다만은 주택은 2기, 3가는 3기다.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서로 합의해서 상당 보상을 받고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고, 그리고 임차인 건물의 전부 일부가 멸시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7번 임대인이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가나다가 있습니다만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등을 미리 알려준 경우 또는 건물의 노후훼손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우려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임대인 쪽에서 미리 통지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 밖에 8번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한다든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와 다른 점 뭐가 있죠? 주택임대차는 2기고 상가는 3기라는 거. 그리고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관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계약행 유효기간은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얼마죠?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경우는 처음 1년에다가 9번 갱신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최초 임대차 포함이다. 최후 그럼 틀립니다. 최후는 11년이죠.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10년이다. 주택은 2년 플러스 2년, 2 플러스 2, 4년까지 가능하고요. 상가는 처음 1년에다가 갱신해서 10년까지 가능한데 최초 임대차 포함이라는 것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제외 그럼 틀리고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10년간 갱신이 가능하다. 법 개정 전에 팔리지만요. 이것은 그대로 현재도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계약행 유효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법 개정 전에는 5년까지 가능했지만 그러나 갱신될 때는 6년, 7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판례는 우리 현재의 법에 적용하면 상가의 갱신 요건은 10년까지 가능한데 이것이 법정갱신일 때는 초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법정갱신 중요하죠. 묵시갱신, 자동갱신 이미 주택에서 봤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만리 전 6개월 전부터 한 달까지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로 보는데요.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전 상가 임대차가 1년, 2년, 3년 어느 경우든 간에 갱신된 경우는 1년으로 본다는 거. 이게 1년이 주택은 2년이었고요. 법정 갱신된 경우는요. 효력은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얼마 지나면 통지가 도달하고 3월 지나면 임대차가 끝난다는 것. 임차인에 유리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편면적 강요죄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똑같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항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